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톡파원 25시. 이번 주는 이찬원에게 공포스러운 그런 장면이 많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이찬원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고 특히 고소공포증이 있죠. 위험한 것에 가면 덜덜덜 떨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 미스트롯 선으로 뽑히고 뽕숭아 학당에서 이 번지 점프를 하거나 고공에서 위험한 데서 일을 해야 될 때마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때마다 겁에 질려서 쩔쩔매는 이찬원 씨의 모습을 보면서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과테말라, 노르웨이, 라트비아, 우리에게 그다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여행지가 아닌 그런 곳에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과테말라는 마야 문명의 중심지라 그러죠. 불의 나라라고 합니다. 불의 나라. 즉 불의 나라는 환태평양 화산대가 쭉 펼쳐져 있어 불의 고리 나라. 무려 화산이 300개나 있고 활화산이 3개나 있어서 아직도 그 화산이 뿜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화산재가 한번 터지면, 마그마가 한번 터지면 직선 공중으로 1500m를 올라가고 화산재가 퍼지는 것은 200km, 서울에서 대전까지만큼 그 화산재가 퍼져나간다. 한마디로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테말라인데 또 사람들은 여기를 관광을 합니다. 그 화산재를 짚으면서 관광을 합니다. 그리고 불의 나라니까 지금도 활화산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자를 구워 먹잖아요. 그 열에다 피자를 구워 먹잖아요. 이 열이나 가스가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는 것은 폭발할 염려는 없다는 거죠. 평상시에 이렇게 뿜어 나오기 때문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폭발할 염려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곳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말을 타고 말을 타고 등산하고 트레킹을 하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찬원 씨 그 화산 피자, 볼케이노 피자가 이 화산 피자에서 유래가 됐다 그러죠. 원래 마시메로를 여기서 이렇게 구워 먹다가 그것이 발전을 해서 피자까지 굽는 그런 장소. 거기 뭐 특별히 그 피자가 맛이 거기서 먹어서 뭐 맛이 있겠습니까만 우리는 분위기로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먹는 똑같은 음식을 왜 싸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야외에 가서 먹으면 맛있을까요?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 화산재를 밟고 트레킹을 하다 보면 그 중간에서 먹는 피자 맛은 대충 만들어도 꿀맛이겠죠. 그러니까 이찬원 씨 딱 그거 알고 기분 맛이다 딱 집어내잖아요. 분위기를 보면 분위기 파악이 빨리빨리 되는 거죠. 이것은 본인의 지식과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테말라 그 원시 부족들이 만들어내는 수공업. 어쩌면 그렇게 컬러가 기가 막힙니까? 그 염색은 또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합니까? 그거 하나를 만드는데 뭐 6개월씩 걸린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 정말 작품이 딴 게 작품이겠습니까? 그게 작품이죠. 정성과 영감으로 만들어내는 작품. 걱정인형이라는 게 또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인형에다 대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디엔가 의지를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그게 아마 토속신앙,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뭐 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나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성당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이 마야 문명도 역시 여기는 워낙 마야 문명이 깊이 토속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카톨릭도 들어가서 카톨릭만 고집하지 않고 카톨릭하고
마야 문명을 같이 어우러지게 만든 성당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테말라가 커피 수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출 전량의 30%가 커피고 25% 국민이 이 커피 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커피를 무한 리필 공짜로 준다는 게 좀 특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도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곳이죠. 크루즈를 타고 이제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3국은 유명하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여기는 피오르드식 그 협곡이 유명한데 역시 빙하에 의해서 침식됐는데 이것을 크루즈를 타고 이용하는데 길이가 42km. 서울 중심으로 수원 정도? 폭이 1751m. 대단한 협곡이죠. 여기에 케이블 올라가서 위험한 절벽에서 사진을 찍는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2,000원씩 기절 초풍하죠. 저도 뭐하러 여기 아무리 보는 것도 좋고 경치도 좋지만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나. 거기 뭐 무시무시해요. 보니까 그냥 발만. 근데 거기 아무 안전장치도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장치도 아무것도 없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나도 안 만들어놨나. 질색, 팔색, 2,000원. 질색하죠. 그 다음에 라트비아는 소련의 지배를 받아서 두 번째 독립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독립을 했다 다시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이제 독립을 했는데 1991년 독립을 했으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세계적인 인간띠라는 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게 라트비아인지는 몰랐어요. 어쨌든 인간띠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는 거, 뭐 자세히 듣고 보니까 200만 명이 이 인간띠를 만드는데 참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는 거죠.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비폭력 저항 운동, 인간띠가 결국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힘은 무서운 겁니다. 이만큼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들의 힘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소련이 전부 분리독립을 해서 지금 러시아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를 계속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억압하면서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를 또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다시 자기네 나라로 만들겠다고 불법 침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공산주의나 이런 이 독재자들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중국도 그래요. 그런데 그 중국에 가서 고개를 숙이는 이런 자들은 뭐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역시 이 라트비아가 유럽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가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려인 김치, 물론 그 김치가 당근으로 만든 절인 김치이긴 하지만 고려인들의 이것을 김치라고 부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중국에서 소련으로 내쫓긴 우리 민족들이 러시아에서 고려인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가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KGB 박물관. 이것이 독재의 표상, 인권 말살의 표상. 소련은 지구상에서 지금도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러시아, 그런 국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또 시골 다니는 데로 움직이는데, 케이블카가 유럽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강인지 바다인지 그 가운데 세워놓고 그 케이블카 위에서 뛰어내려요. 얼마나 여성인데 이걸 뛰어내리는 걸 보고 2,000원씩 또 기절초풍.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런 거 왜 해요? 아마도 이찬원 씨는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릴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러한 관광도 좋지만 저는 나이 탓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손살에